야구야구 김영준입니다. 2010년 드래프트에서 크리스 세일은 브라이스 하퍼, 제이미슨 타이온, 매니 마차도, 드루 포머런츠 다음으로 5위 유망주라는 평가를 베이스볼 아메리카로부터 받습니다. 하지만 하퍼가 워싱턴의 1순위, 타이온이 피츠버그의 2순위, 마차도가 볼티모어의 3순위, 포머란츠가 클리브랜드의 5순위 지명을 받는 반면 세일의 이름은 좀처럼 불려지지 않게 됩니다. 체형과 투구폼에 대한 우려 때문이었습니다. 도박이 될 수 있다는 평가에도 세일을 지명한 팀은 13순위 시카고 화이삭스였는데요. 결과적으로 크리스찬 콜론을 4순위로 뽑는 캔자시티, 베런 룩스와 계약하지 못하는 6순위 애리조나, 딜라이노 드실즈를 8순위로 뽑은 휴스턴, 카스텐 왓슨과 계약에 실패한 9순위 샌디에고, 10순위로 마이클 초이스를 뽑은 오클랜드, 11순위로 덱 맥과이어를 뽑은 토론토 등이 세일을 지나친 걸 후회하게 되는 반면 세일은 화이삭스 역사상 최고의 1라운드 투수 지명이 됩니다. 화이삭스의 역대 1라운더 중에서 통산 승리 기여도가 세일보다 높은 선수는 1989년 7순위 선수인 프랭크 토머스와 1988년 10순위 선수인 로빈 벤추라 2명밖에 없습니다. 화이삭스로부터 받은 총액이 계약금 포함 2,200만 달러에 불과한 세일은 승리 기여도 30.1을 올렸을 뿐 아니라 유상까지 남기고 떠나는데요. 요한 몽카다와 마이클 코펙이었습니다. 둘 다 기대에 미치지 못하긴 했지만 몽카다는 벌써 승리 기여도 12.9를 기록했고 코펙은 FA까지 4시즌이 남아있습니다. 화이삭스와 맺은 계약에서 3년 3,800만 달러가 남아있었던 세일은 보스턴에 합류하자마자 엄청난 활약을 합니다. 2016년 앞으로는 연비운전을 하겠다며 구속을 94.5마일에서 92.8마일로 낮췄던 세일은 보스턴 입단 후 본인의 말을 철회하고 구속을 다시 94.4마일로 높이게 됩니다. 8월 14일 경기를 마친 상황에서 세일은 168이닝 241삼진, 14승 4패 2.51, 클로버는 139와 3분의 2이닝 192삼진, 11승 3패 2.71로 세일이 사이영 레이스에서 앞서 있었는데요. 하지만 클로버가 이후 9경기에서 7승 1패 1.27을 기록하는 스퍼트를 낸 반면 세일은 고질적인 막판 부진을 극복하지 못하고 8경기 3승 4패 4.30에 그침으로써 사이영상은 클로버에게 가게 됩니다. 하지만 308개의 삼진을 잡아냄으로써 1999년 페드로 마르티네스 이후 처음이자 18년 만에 300K를 달성한 아메리칸 리그 투수가 됩니다. 2017년이 끝나고 데이브 돈브루스키 사장은 FA까지 3시즌이 남은 무키 베츠에게 8년 2억 달러를 제안했다가 거절당합니다. 이에 배츠머니를 가지고 2019년 3월 세일과 5년 1억 4,500만 달러, 보가츠와 6년 1억 2천만 달러 계약을 맺습니다. 세일은 2018년 어깨 부상으로 2012년 선발 전환 이후 가장 적은 158이닝을 던지는 데 그쳤고 포스트 시즌에서도 컨디션이 좋지 않아 고전했지만 보스턴은 큰 걱정을 하지 않았는데요. 하지만 계약서에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2019년 세일은 패스트볼 평균 구속이 2017년에 94.4마일과 2018년에 94.7마일에서 93.2마일로 떨어집니다. 세일은 25경기에서 6승 11패 4.40에 그쳤고 팔꿈치 인대 손상이 발견됨으로써 9월 1일 시즌을 마감합니다. 이때 세일과 보스턴은 토미존 수술을 받는 대신 재활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혈소판 확장 플라즈마 주사를 맞습니다. 하지만 메이저리그 진출 직전 PRP 주사를 맞았다가 결국 토미존 수술을 받는 오타니처럼 세일도 결국 수술대에 오르게 됩니다. 빠르면 2019년 9월에 받을 수 있었던 수술을 2021년 2월에 받게 됨으로써 세일은 5개월의 시간을 낭비합니다. 이에 2021년 8월 15일에 가진 복귀전은 정확히 2년 만에 복귀전이었습니다. 세일은 첫 3경기에서 15와 3분의 1이닝 21K를 기록합니다. 하지만 다음 3경기는 14와 3분의 2이닝 10K였습니다. 마지막 3경기에서 세일은 구속을 끌어올리고 12와 3분의 2이닝 21K를 기록하는데요. 하지만 14피안타 7실점을 하게 됩니다.
그 사이 세일을 가지고 노는 선수가 등장하는데요. 템파베이 레이스의 20살짜리 신인 완더 프랑코였습니다. 세일을 처음 만난 9월 2일 경기에서 프랑코는 세일을 상대로 두 번째 타석 홈런을 때려냅니다. 더 충격적이었던 건 세일이 맞은 공이 바깥쪽 모서리에 찍힌 94.5마일짜리 완벽한 하이 패스트볼이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프랑코는 그 공을 밀어서 넘겨버립니다. 두 번째 만남은 더 충격적이었는데요. 프랑코는 첫 타석에서 94마일 패스트볼을 센터 방향으로 크게 날려 3루타, 두 번째 타석도 94마일 패스트볼을 밀어서 안타, 세 번째 타석은 슬라이더를 잡아당겨 안타, 3타수 3안타를 세일에게 선물합니다. 세일은 디비전 시리즈 2차전에서 프랑코에게 다시 슬라이더 안타를 맞음으로써 프랑코 상대 성적이 7타수 5피안타에 4타석 연속 피안타가 됩니다. 한편 보스턴과 템파베이의 디비전 시리즈에서는 재밌는 장면이 있었는데요. 템파베이는 1차전에서 5대0의 완승을 거두고 랜디 아로사레나는 홈스틸까지 성공합니다. 심지어 아로사레나의 홈스틸은 딜레이드 홈스틸이 아닌 단독 홈스틸, 투수가 피칭을 할 때 발생한 스트레이트 홈스틸이었는데요. 메이저리그 포스트 시즌 경기에서 스트레이트 홈스틸이 나온 건 1955년 월드시리즈에서 제키 로빈슨이 양키스 요기 베라를 상대로 만들어낸 이후 66년 만이었습니다. 한편 로빈슨의 홈스틸은 세이프 판정에 요기 베라가 펄쩍 뛰었을 정도로 아웃에 가까웠습니다. 2차전에서 세일에게 1이닝 5실점 강판을 안긴 템파베이는 경기 중 선수들이 덕아웃에서 팝콘을 먹는 모습이 포착되는데요. 절묘하게도 그때 이후 분위기가 바뀌면서 보스턴이 2차전에서 역전승을 거뒀고 결국 1패 후 3연승으로 시리즈를 가져갑니다. 잠깐 이야기가 샛길로 빠졌는데요. 다시 크리스 세일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일은 ALCS 1차전에서 2와 3분의 2이닝 2K 1실점 후 마운드를 내려갔고 5차전에서도 5와 3분의 1이닝 4실점을 기록합니다. 하지만 마지막 경기에서 세일은 긍정적인 부분을 보여줍니다. 세일은 94.6마일의 강속구를 뿌리며 5회까지 5이닝 7K 2피안타 무실점을 기록합니다. 문제는 79개로 한개 투구수에 이른 세일을 코라 감독이 바꾸지 않은 부분이었는데요. 6회 다시 올라온 세일은 알투베에게 볼넷을 내줬고 슈아버의 실책과 브래그먼의 땅볼로 인한 1사 2삼루에서 요르단 알바레스에게 2타점 2루타를 맞고 교체됩니다. 9월 7일 템파베이전에서 완더 프랑코에게 3타수 3안타를 허용한 세일은 그 경기에서도 요르단 알바레스에게 3타수 3안타를 허용하는데요. 좌타자인 알바레스는 첫 타석에서 세일이 던진 바깥쪽 94마일 패스트볼을 밀어쳐 홈런을 만들어내더니 두 번째 타석은 바깥쪽 97마일 공을 밀어쳐 그린몬스터를 맞고 나오는 대형 단타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 타석에서는 가운데 몰린 95마일 공을 다시 밀어쳐 2타점 2루타를 만들어낸 거였습니다. 세일이 한 경기에서 좌타자에게 반대편으로 간 안타 3개를 맞은 건 데뷔 후 처음 있는 일이었는데요. 한편 보스턴 투수들을 박살내고 ALCS MVP가 됐던 알바레스는 그러나 애틀란타 투수들에게 꼼짝 못하며 20타수 2단타로 월드시리즈를 마치게 됩니다. 다시 크리스 세일의 이야기로 돌아와서 세일은 디셉션이 워낙 뛰어난 데다 브레이킹볼과 오프스피드 피치가 모두 좋기 때문에 구속 조화를 어느 정도는 버텨낼 수 있는 투수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하지만 7년 연속 사이영 투표 6위 내에 들었던 과거의 위력을 되찾으려면 세일 역시 구속이 적정선을 유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세일의 평균 구속이 94마일을 넘으면 사이영 컨텐더로 돌아올 수 있고 보스턴이 기대하는 1선발을 맡으려면 93마일대는 유지해야 되지 않을까 합니다. 세일만 부활에 성공하게 된다면 저는 보스턴 선발진이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난해 96.8마일 강속구와 함께 팬그래프 승리 기여도 5.6을 기록한 네이선 이볼디, 포스트 시즌 마지막 두 경기에서 9이닝 5피안타 1실점에 깜짝 활약을 한 닉 피베타가 세일과 1-2-3 펀치를 맞고 오른손 세일이라는 기대 속에 선발과 불펜을 오가며 종횡무진 활약한 테너 하우크가 로테이션에 안착한다면 마이클 와카, 리치 힐, 제임스 팩스턴이라는 로또 3장이 의외로 쏠쏠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와카는 1년 $700만, 힐은 1년 $500만 이고
팩스턴은 선수 옵션을 사용하면 2년 1천만 달러, 사용하지 않으면 1년 600만 달러 계약입니다. 물론 팩스턴은 후반기에 돌아옵니다. 2012년부터 2018년까지 7년 동안 레퍼런스 승리 기여도가 평균 5.7이었던 세일은 지난 3년간 총 3.5에 그쳤는데요. 세일은 올해 3천만 달러, 내년과 내후년 각각 2,750만 달러로 3년 8,500만 달러가 남아있고 2025년 2천만 달러 옵션이 자동 실행되면 4년 1억 500만 달러가 됩니다. 과연 세일은 커벌슈그에 이어 명예전당 커리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세일의 올 시즌이 정말로 궁금합니다. 이상 야구야구 김영준이었습니다.